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꿉시다. 나를 바꾸는 시간 나바시의 연미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딜 가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제가 듣는 질문 중 한 가지,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체력을 관리한다, 돈을 관리한다, 그리고 시간을 관리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말들을 자주 쓰잖아요. 근데 보세요. 체력을 관리한다는 거는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나한테 체력이라는 게 쌓여요. 그죠? 내가 체력이 좋아져. 나한테 체력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나한테 쌓이는 역할을 해요. 돈을 관리한다는 것도 돈을 관리하면 어쨌든 내 통장에 돈이 쌓이든지 아니면 내 주식에 어떤 돈이 늘어나든지 나의 자산이 늘어나든지 무언가 이 체력과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면 그것이 나한테 플러스 알파적 내가 더 쓸 수 있는 것들이 쌓이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시간 관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그냥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든지 간에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양은 모두 동일하고 내가 그것을 오늘 아껴 쓴다고 해서 내일 쓸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시간은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잘 쓰면 돼요. 시간은 그냥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고 만약에 그것을 잘 쓰냐 못 쓰느냐를 관리의 영역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은 잘 쓰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그것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찍었던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바로 이 시간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일주일간의 나의 인생의 타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아마 이 영상 다 보신 분들 많으시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을 쓰고 자, 위에 상단에는 내가 일어나는 시간 저는 8시에 일어납니다. 아침 8시부터 그다음에 저는 2시 정도에 평균적으로 잠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이제 수면 시간이 6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침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무조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먼저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에 일어서 8시에서 9시까지는 루이의 등원 준비를 하고 등원을 시키는 것. 이거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12시에서 1시까지는 뭐 점심을 먹잖아요. 그럼 점심을 먹는 시간도 채우고 저희 아이는 8시 30분이면 잠을 자요. 그리고 루이가 하원하는 시간은 16시예요. 5시 반에서 6시 반에 저녁을 먹는다. 제가 하루 중에 실질적으로 루이와 부딪히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루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루이와 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루이에게 집중해서 어쨌든 일하는 엄마이지만 루이와의 어떤 이 질적인 시간을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타임 그래프를 그렸었는데요. 시간이라는 흘러가는 개념을 내가 눈으로 이렇게 딱 시각화서 한 장의 페이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좀 충격을 받냐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나 많았네. 그다음에 내가 버리고 있는 시간이 이렇게나 많았네 라는 것들을 우선은 처음에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내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한 바닥 쓰기, 한 페이지 쓰기를 무조건 해서 일주일간의 타임 그래프를 내 눈으로 한번 보는 작업을 먼저 해보시는 거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표를 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먼저 적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부라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들. 세탁 시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 그다음에 뭐 아이 교육에 관한 일.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요.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아웃소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시간 관리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시간을 잘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잘 쓰려면 뭐냐면 잘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절대적 시간을 나한테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조건 해야 하는 일 중에서도 이게 나 아니면 안 되는 일과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나누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그냥 막 약간 남편의 월급에 어떤 것들을 보태는 개념으로 사업을 하던 시기가 초창기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성장하고 내가 하는 일의 영역이 커지고 이제 그러면서는 이러한 것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있어서 해야 되는 일과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내가 굳이 시간을 뺏는 일들을 나눠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데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눴을 때 내가 꼭 해야 되는 것과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사실은 너무 분명하죠. 뭐냐면은 아이와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은 엄마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바쁘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도 여기에 대한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저도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되게 제가 최근에 되게 정말 오랜 시간 워킹맘 정말 한 30년 이렇게 일하시면서 그다음에 되게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정말 어떤 여자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 대표님은 또 너무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이는 남의 손에 키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아이가 뭐 어떻게 뭐 잘못됐냐? 너무너무 잘 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아직 로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 손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지었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 시간을 줄이는 거죠. 밥을 안 한 지 2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저는 세탁이나 뭐 이런 거를 안 한 지도 한 몇 년 됐어요. 그럼 결국 이걸 다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고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고서 남는 시간에는 그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 일들 다른 일적으로 내가 꼭 내 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염 대표는 지금 어쨌든 간에 가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것들을 아웃소싱하는 게 가능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당장 버는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집안일도 안 해.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들 보기에도 눈치가 보이고 그다음에 남편한테도 눈치가 보이고 그다음에 아이한테도 약간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이 일을 나는 이거를 포기 못 하겠어. 나는 집안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이거를 내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즘엔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을 다 컨텐츠로 만들어서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시간을 쓰더라도 그 안에서 멀티플하게 몇 개를 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관건인데 리스트라도 하나씩 찍어서 올리면서 살림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무언가 이 시간마저도 효율성 있는 시간으로 바꾸려는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청소하는데 막 내가 주부 몇 년 차인데 청소하는데 아직도 막 2-3시간, 3시간씩 걸려. 내가 설거지 하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막 그거를 막 밥풀 하나하나 막 뽀독뽀독 다 닦아야 돼서 나는 그거를 막 건조기에도 넣고 막 내 손으로도 한번 또 막 하고서는 막 나는 그걸 막 다 닦아야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 자체를 계속해서 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용기 있게 그래 나는 한번 이러한 시간을 아웃소싱 맡김으로써 내가 절대적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우선 가장 먼저 공유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이 시간을 아끼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과 허심탄회하게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 나는 이러한 목표가 있고 이거를 이룸으로써 우리 가정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나에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 없이 그냥 뭐 어쨌든 간에 뭐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줄여버리면 남편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뭐 하는 것도 없이 왜 저 집안일도 안 하지? 무슨 바람이 불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떤 삶의 전반에 대한 아웃소싱 얘기를 했지만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일에 있어서도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아웃소싱을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일에 있어서는 이걸 아웃소싱 맡길 때 한 가지를 확인을 더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내 몸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내가 시간값보다 내 몸값이 낮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것들은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게 훨씬 내 삶의 이득이겠죠? 근데 나는 시간값보다 내 몸값이 비싼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수록 그 시간을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 중에서도 내가 일정 부분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하려는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되죠. 근데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부터 끝까지 그 모든 전반적인 과정에서 내가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내 손이 닿아야지만 이것이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혼자 일할 때는 그 혼자 일하는 일의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는 키울 수 있는데 그 다음 어떤 사업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있을 때는 이것들을 아웃소싱하는 거를 연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상당히 많은 제약들이 있어. 왜냐면 일은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내가 관리해야 될 직원들도 많아지는데 그거를 내 손을 하나하나 다 태워서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일의 효율이 떨어지겠어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한 바닥 그리기를 통해서 내가 현재 가용 시간을 시각화해 보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절대적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절대적 시간을 확보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적 시간은 많은데 내가 그거를 밀도 있게 쓰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거는 시간이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는 이 시간을 밀도 있게 사용하는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시간의 밀도가 있다는 건 뭐냐면 같은 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얼만큼 되냐의 문제거든요. 누구는 한 시간을 주면은 온 집안 대청소를 다 끝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줘도 설거지도 못 끝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시간 안에서도 뭔가 뭐 소싱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품 기획서까지 쓸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상품 소싱만 하다 끝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일의 밀도를 높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거를 의식하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여기에 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쓰고 있는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오늘 이건 정말 내돈내산이고 제가 진짜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저는 타이머를 써요. 타이머. 그래서 타이머를 왜 포모도로 학습법이라고도 있는데요. 인간의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타이머를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그냥 맞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맞춰놓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는 이 한 가지 일만 한다. 끝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서 계속 일을 할 때와 어쨌든 타이머를 통해서 내가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를 눈으로 보면서 그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몰입되는 어떤 그 깊이감이라든지 집중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핸드폰을 감금해 놓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지력이 없는 인간이에요. 루이랑 있는 시간에도 저조차도 루이와의 질적인 시간을 가져야 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카톡이 오면 보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뭐 어떤 사람이 뭘 물어보면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제 의지로 사실은 차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쓰냐면은 자, 이걸 씁니다. 이게 뭐냐 핸드폰 감금 장치예요. 여기다 이렇게 핸드폰을 담아 놓고서는 설정 버튼을 통해서 타이머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열고 싶어도 이게 열리지 않아요. 자,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금욕박스라는 거를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이렇게 락앤락 통 같은 거에다가 핸드폰 집어 넣어놓고 타이머 돌려놓으면 정말 그 락앤락 통을 깨지 않는 이상 그거를 절대 꺼낼 수 없는 건데 근데 정말 만에 하나 정말 급한 연락, 급한 전화가 오면은 그 금욕박스는 그거를 받을 수 없다라는 최대 단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 그거 전화는 받을 수 있도록 이 장치를 걸어놨어요. 전화를 딱 받을 수 있는 공간만 요거를 뚫어놨어.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요거를 이렇게 밀어서 전화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근데 여러분 시간을 잘 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이런 뭐 시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내 삶에 도움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시간을 잘 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나의 의지예요, 의지. 내가 무언가를 얼마나 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무언가를 통해서 그거를 뭔가 달성해내고 싶은 나의 어떤 이 내적 욕구, 동기,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도 말하는데,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누가 뭐 한 돈 10만 원 달라고 하는 거는 주겠어요. 근데 저에 대해서 어떤 뭐 연이 없고, 그다음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 시간 한 번만 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이 시간 달라고 하는 게 지금은 저는 더 싫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한테 있어서 제 삶에서 되게 그 시간에 대한 가치가 되게 높고 되게 중요한데, 근데 내가 정말 이 아끼고 소중한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정말 좋아하고 그다음에 제가 꼭 필요한 누군가가 잠깐 만날래?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악 감독님이 있어요. 그 일본의 히사이시조라는 음악 감독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그분이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제가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쓰러지는 몸을 이끌고서 막 지하철을 타고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그 공연을 이렇게 기대면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컨디션으로지만 그 공연을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이 인간의 의지는 어떠한 모든 환경과 역경을 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도 판단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최애가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최애 안 만나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당장 우리 애를 누구한테 맡기고 누구한테 어떻게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의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서 그 최애를 만나러 가는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는 사실 전부 다 핑계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하고 없는 체력도 만들어서 하고 없는 돈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의 방법들을 찾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없다라고 그동안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까지 내 의지가 그만큼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의지를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동기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를 꼭 한번 나의 마음 깊숙이, 내면 깊숙이 찾아봄으로써 내가 정말 밀도 있게 내 삶을 유리하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차곡차곡 잘 쌓아가시길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연매술의 나바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